지난 주말부터 주민들이 막았던 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가 봉쇄 나흘 만에 풀렸습니다. 지원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마을회와 제주도가 합의점을 찾은 건데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우선 피하게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실은 수거 차량이 환경자원순환센터로 연이어 들어갑니다. 수거 차량은 소각 쓰레기를 보관하는 곳에 생활 쓰레기를 쏟아냅니다. 동복리 주민들이 막았던 진입로가 열리면서 아침부터 수거 차량 진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센터 입구를 막고 있던 천막들이 모두 제거되면서 쓰레기 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복리 주민들이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봉쇄한 것은 지난 7일.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 약속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제주도와 마을회는 실무 협의를 통해 봉쇄를 풀기로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활용한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동복리와 제주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도정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봉쇄 사태로 도내 일부 지역의 클린하우스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가 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민간 처리 업체로 옮겨진 쓰레기 200여 톤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면서 8,8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 상황. 우려됐던 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번 동복리 사례처럼 쓰레기나 하수처리 시설이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갈등 관리에 미숙한 행정 행위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 대책은 없는 것인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동복리 주민들은 이번과 똑같은 요구를 내세우며 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폐열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면 저희들은 끝까지 공사중지 단체 행동을 하겠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협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며 거부했고 주민들은 구두로 약속했다며 맞섰습니다. 동복리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똑같은 요구를 내세우며 또다시 전면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녹취록이 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무 부지사 담당 국장까지도 약속을 해왔던 사업이 한 7년이 넘을 때까지 저희들이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구두 약속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다가 최근 녹음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오찬 자리였기 때문에 녹음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은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구두로 약속을 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구두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섣불리 약속하는 그런 관행, 그러한 책임성 없는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자초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번 동복리 사례는 물론 과거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둘러싼 갈등처럼 전면 시설 봉쇄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 불편을 키우고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오는 극단적인 집단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갈등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중 리박스쿨 관련 이력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제출해 채용된 사례는 없었으며 관련 단체와 협약을 통해 운영된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늘봄학교 외부 강사의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프로그램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내 한 카트 체험장에서 카트에 불이 붙어 10대 학생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카트 체험이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고 있는데 체험장 대부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험장 도로 위에 레저용 카트가 넘어져 있습니다. 의자는 불에 타 철제 구조가 드러났고 바닥에는 소화기 분말이 가득합니다. 달리던 카트가 넘어지며 불이 난 건 지난달 28일. 운전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머리에 4도,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2주째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아이가 이제 땅에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브레이크가 안 됐어, 안 멈춰졌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카트가 이탈 방지용 타이어에 부딪히며 넘어졌고 넘어지며 생긴 마찰열이 흘러나온 연료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카트 체험장은 카트 100대를 운영 중인데 카트는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는 기종입니다. 최근 화재 사고가 났던 카트 체험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법적으로 안전관리 감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카트 체험장만 유원시설 허가를 받아 안전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내 카트 체험장 중 안전관리 대상은 4곳에 불과한데 제주도는 전체 카트 체험장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관광사업소에 등록하지 않은 그냥 자유업종으로 이제 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업체 측은 다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체 정비사가 매일 영업 전 카트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3년 전에도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체험장에서 카트가 나무를 들이받아 여중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장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은 국회에서 10년째 발의와 계류,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운항 선박은 차세대 해운 산업을 이끌 핵심 분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조종할 원격 운항자를 선도적으로 훈련할 시뮬레이션 센터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기사 제복을 입은 학생이 선박 운항 조타기를 잡습니다. 학생의 조종에 따라 대형 스크린 속 5,000톤급 유조선이 뱃머리를 돌려 목포대교를 통과합니다. 지금 목포대교 지나서 대불보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자율운항 선박의 원격 운항 전용 시뮬레이션 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총 33억 원의 연구비를 활용해서 5년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 마지막 5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이 자율운항 선박 원격운항 시뮬레이터가 개발되고 인력 절감과 안전성 증대를 목적으로 선원의 승선을 최소화하는 자율운항 선박.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자율운항 선박은 해운 분야의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소수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미승선하기 때문에 안전 운항을 위한 원격 운항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센터에는 원격 운항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훈련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항해 중 기상 악화나 통신 지연 등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 훈련생들은 다양한 상황을 직접 제어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선박의 운항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뮬레이터도 설치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라는 곳에서 인적 요소와
그런 원격 운항자 교육 요건에 관련해 가지고 점점 구체화되는 국제적인 룰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 룰 개발에 있어 가지고 그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 운항 선박 원격 운항 시뮬레이션 센터는 학생뿐 아니라 실무 경력을 갖춘 해기사들을 대상으로도 훈련에 나설 예정. 세계적 해운 산업을 주도할 자율 운항 선박 원격 운항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국내에서 첫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주의 장마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이르게 오늘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이어지는데요. 도로가 미끄러워서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20도, 남부 21도, 산지 상파닥은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3도, 서부 21도, 남부 지역 23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시야가 다소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다소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다만 강한 비바람이 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모레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형 자율주행차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운행 노선이 일부 개편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2개 노선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버스에 외국인 관광객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 제주시청에서 버스터미널과 제주공항을 잇는 노선을 변경해 신제주 롯데마트 앞에서 출발해 신제주 로터리와 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개편하고 오늘부터 운행합니다. 한편 제주시청에서 공항과 서귀포시청을 잇는 노선 등 2개의 노선의 자율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 완화 정책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오후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고 고도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와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또 설명회와 함께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도 하는데 당초 5월 19일까지였던 기간은 이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7월 안에 고도 관리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충일인 지난 6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배팅 스포츠 도박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40명에게 1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제주센터장 2명은 속일 의도가 없었고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다며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에 증인을 신문할 예정인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기각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